맨 앞에 목차나 차례나 이런 거 넘기시고요. 차례를 11페이지 보시고요. 미안해, 13이네요. 13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진짜 1페이지 나와요. 보셨죠? 개정세법. 이제부터 빠른 속도로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제대로 잡아보고 계시죠? 개정세법 시작. 거주자 판정 기준이요. 거주자가 옛날에는 왼쪽에 이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뒀는데 이걸 1과세기간으로 바꿨어요. 이러면 이 거주자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거주자는 이따 설명하죠. 주로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을 낼 때 이게 가급적이면 이 외국인들은 여러분 비거주자에 걸려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2년에 183일을 1년에 183일로 간다라는 건 무지하게 이건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던 건 뭘까요? 혹시요?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기아의 무슨 헥턴가라는 투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약을 연장하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 보면 전부 다 이 세금 때문에 그래요. 헥터를 거주자로 봤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랍니다. 그런 것들 이따 설명 들으시고요. 2번은 아예 보지 마세요. 전혀 연말정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3번으로 갈게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생산하시는 분들이 연장야간 휴일 수당이 1년에 240만 원 비과세 되는데 주로 생산직이었잖아요. 운전직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청소하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들어오고요. 두 번째 조리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들도 들어와요. 다만 식당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가로가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표가 5억이 이하인 사람들의 고용될 때 그러니까 조리 음식 매장 판매직을 고용하는 분이 그분 회사의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시 근로자가 매일 나오는 분들이 30명 미만이고요. 소득세나 법인세 과표가 5억 이하에 돼요. 조심해 주시고요. 이제 그분들이 연장 야간 휴수당이 비과세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뭘로 할까요? 그냥 청소 경비 조리 음식 매장 판매직들은 1년에 얼마 비과세 아니죠?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일 때 비과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연봉에서 비과세가 아니에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일 때 비과세 되고요. 또 왼쪽에 원래 이분들의 월급의 개념이 15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이게 190으로 올라갑니다. 최저한세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최저한세가 인상이 돼서 190만 원 이하일 때 잘 안 해보셨죠? 최저한세로 하시면요. 그냥 기본 근무에도 거의 최저한세로 때리면 200이 넘어갑니다. 200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90으로 바꾼 거고요. 4번은 잘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혹시 벤처기업이시라면 올해부터 스탁옵션을 부여해서 나중에 행사하면 이익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 이익에 1년에 2천만 원까지를 비과세합니다. 원래 여러분 스탁옵션은 말이죠. 행사하면 근로소득이에요.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 이것도요. 벤처기업에 되는데 여러분 빨리 맨 밑에 손가락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손가락. 보셨죠? 손가락이 언제부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여받은 게 아니죠. 2018년 올해부터 스탁옵션을 부여받아 앞으로 행사할 때 이게 1년에 2천이 비과세됩니다. 벤처기업에 스탁옵션을 주는 분들만 보세요. 오른쪽에 5번에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정의 아시죠? 장애인이 뭐예요?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에 해당되면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장애인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본 공제 받으면 추가 공제라고 그래서 200만 원 되고요. 그렇죠? 의료비 전액 공제되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장애인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의 정의에 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이라고 나오죠. 맞나요? 요런 장애아동들이 장애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배우실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죠? 뭐예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걸 입증하는 서류가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명단 보면 제법 고참들이 왔네요. 그렇죠? 뭐 고참이잖아. 뭐 보통 차장, 뭐 팀장, 대리다 뭐 이래. 일부 사원도 있지만 자, 여러분 빨리요. 얘를 입증하는 서류가 뭐 같으세요? 장애아동을 이해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은 이런 거야 그냥. 다만 실무적으로 팔로우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해해요?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누가 동료가 그러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 장애 아동을 입증해서 얘가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현재 대한민국엔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담당 닥터한테 얘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애가 맞아요 묻고 맞으면 닥터의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와서 네가 나한테 이 서류를 주고 얘는 올해부터 개정된 거에 장애인이래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 안 하면 서류가 없어서 우린 얘를 장애인으로 할 수가 없어.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온 거야, 이런 수업을요. 이해됐죠? 그냥 아무 수업이나 가면 올해부터 장애아동이 장애인이에요?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 이해돼요? 장애아동 입증 서류 없어요. 다 적으셨어요? 옆에다가 내가 동료들에게 알려줘야 된대. 병원에 가서 이런 확인을 받아와야 된대. 이해하셨죠? 그죠? 안 받아오면 우린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잘 전하시고요. 6번 아무 의미 없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7번 여러분 청약저축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청약저축 가입하면 1년에 240에 40%뭐 96만 원 소득공제 기억나죠? 그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빨리요. 어떻게 개정된대요? 주기죠? 어떻게 개정된대요? 죽인다 이거 그죠? 없어진다고 그러죠? 청약저축.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요새 그냥 아파트도 이 난리 쳤는데 그죠? 왜 없애는데요? 몰라. 아직 의도를 잘 파악하실 수가 없네. 그죠? 일단 올해까지는 하는 거죠? 내년도 하는 거죠? 2020년부터 청약저축을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 올해는 있어요. 이거 올해는 있으니까 2년은 더 간대. 8번. 엔젤 투자 소득공제는 당연히 아시죠? 이건 당연히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뭘까? 이거는 뭐예요? 기가 막혀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좀 봐봐. 1,500까지 전이고 이렇게 되던 게 3천만 원까지 전액공제를 해줘요. 그럼 이건 뭐야? 뜻은 알겠잖아. 벤처기업에 당신들이 주주로 좀 참여해 주세요. 맞잖아? 벤처기업이 일어나야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청년들 취업난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악화되지 절대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 청년애들 좀 전부 다 해외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보시는 분, 여러분 회사 올해 몇 명이나 뽑으세요? 뽑으세요? 안 자르면 다행 아니야? 기존에 있는 사람? 맞아요? 뭘 뽑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뽑아 사람들을요. 내년에 어떻게 될 줄 모든 전문가들이 2019년에 2018년보다 무지하게 안 좋을 거라고 다 하는데 안 그러나요? 무지하게 안 좋을 거라는데 이런 말 하면 또 혈압 올라 그죠? 안 하는 게 나은데 다만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하자. 창업을 하자, 지원하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창업하실 때 지원해 주시는 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해 드릴게요.
그 금액을 키워주는 건 아실 거예요. 다만 밑에 4번, 5번, 6번을 훑어 들어가 봐. 쭉 보고 오케이, 콜. 봐야 뭐해? 모르겠잖아. 어려운 용어들이잖아. 그럼 뭐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동료가 이런 기업에 출자를 했어, 투자를 했어. 빨리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올까? 서류를 갖고 오겠죠. 나는 이 회사에서 누구누구가 얼마의 돈을 냈다라고 확인서를 해오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벤처든 이렇게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어떤 서류를 끊어주겠죠. 그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9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10번 여러분 이미 빨리요. 작년부터 기억나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다닐 이 카드 쓴 건 작년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30%가 40% 됐다라는 거 해본 분들 있죠, 여러분 고참이면. 근데 넘겨보면 회계사님 대중교통 전통교종 전통시장이 40%는 작년부터인데 왜 또 여기서 왜 썼냐면 2017년 연말에 세법을 바꿨고요. 오케이? 연말에 바꿔갖고요. 어떻게 했을까? 연말에 바꿔서 내년 그죠? 내년 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작년 연말에 바꿔서 작년부터 소급 적용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연말정산할 때 40%였어요. 다만 책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년 연말에 바뀐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쓰는 거고요. 다만 이건 안 바뀐 거고 이번에 바뀐 건 이거죠. 뭐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 도서 공연비 지출액이 빨리 몇 프로래요? 새로운 공제가 생겼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책을 사거나 연극을 보거나 이런 공연을 할 때 또 카드를 썼으면 일반 신용카드를 썼으면 15%,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썼으면 30%였잖아. 근데 이게 바뀐 거는 여러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도서공연비를 일반 신용카드를 써도 올해부터는 15%가 아니라 30%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엔드 1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추가 공제가 돼서 이건 꽤 많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다만 밑에 화살표 도서공연비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나간 거부터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건 어떻게 파악해? 당연히 간소화 자료에 나오겠죠. 그죠? 간소화 자료라는 데 나와요. 다만 이 얘기를 들으면 빨리 한번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뭐요? 도서공연비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게 궁금해하면 여러분은 전문가고요. 그냥 누가 알아서 알려주겠지라 그러면 비전문가입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도서공연비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고민한 적 없죠? 이런 거 바뀌었다는 거 다 알지만 누가 알아서 도서공연비라고 챙겨줄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비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챙겨주기 전에 궁금은 했어야 돼요. 도서공연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나? 이걸 어떻게 간소화가 띄워줄까? 이따 얘기할게요. 다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11번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을 하면 여러분 그죠? 출연을 하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오른쪽에 여러분이 뭐요? 벤처기업이라면 여러분의 소득공제가 1,500으로 올라가요. 아셨죠? 벤처기업에 다니시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면 1,500만 원까지 출자하시면 소득공제 되고요. 12번 너무 잘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 세율이 올라가요. 어느 세율이 올라가면 밑에 왼쪽에 보면 1억 5천부터 5억이 38인데 올해부터 3억까지가 38이고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이 40이고 5억 넘어가면 42%니까 여러분 그죠? 3억 원 과세 표준이 3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전기 대비 2%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방세 하면 2.2% 올라가. 이런 걸 증세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만 세율이 올라가요. 이건 알아놔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이런 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선진국은 오히려 인하하고 있고요. 근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도, 사이버로 보는 여러분도 웬만하면 찬성하죠? 왜? 내가 과표 3억이 안 넘어가거든. 나한테는 해당이 없거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거든. 그래서 나를 위해 쓴다거든. 그러니 여러분은 찬성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 같은 놈은 3억이 넘어가서가 아니에요. 전 과표 3억 안 넘어가요. 그렇게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저 같은 놈을 전문가라고 부르죠. 세무 전문가. 저 같은 놈은 반대하고요. 다만 옳고 그름이 어딨나 그죠? 자기 주장이지. 여러분은 나는 상관없으니까 돈 많은 놈 세금 떼어서 가난한 사람 보태준다는데 회계사님은 왜 반대 알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저는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올린다고 세수는 거쳐. 그러나 그게 과연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참 순진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으면 좋겠다. 맞나요? 맞고 틀림이 아니야. 자기 느낌을 얘기하면 되고요. 다만 법은 바뀌어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2%. 그러니까 월급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42%니까 어떻게 돼? 지방세 4.2%. 4대 보험 따지면 거의 50%가 세금인 거야. 세금이라고 그러지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세율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조차. 이런 거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13번.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을 소득세가 이건 50%가 감면이 되는데 여러분 그죠? 요거를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의 감면은 30%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빨리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러세요. 없죠? 예. 그러면 잘 모르겠네. 그쵸? 그럼 제가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름을 바꾸면 알아볼게요. 여러분요. 혹시 내일 채용공제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다 그래? 있죠? 이게 내일 채용공제예요. 아주 환장하겠죠? 아까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더니 내일 채용 공제 가니까 굉장히 밀접한 제도죠? 여러분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같은 엘리트가 자꾸 회사를 옮기니까 여러분을 옮기지 말라고 뭐래? 서로 간에 같이 정기적금을 드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5년짜리 정기적금을 드는 거야. 5년짜리를 여러분이 일부 내고 나머지 회사가 여러분이 낸 거보다 한 배 이상 내준다. 이해해? 그래서 만기 되면 여러분이 다 먹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왜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다시 빨리요. 이게 정기예금이 몇 년짜리라고요? 빨리 5년이라고 그래. 몇 년? 5년 안에 나가면 안 줘. 오케이. 여러분이 낸 것만 줘.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2014년. 그럼 5년이면 언제 걸려? 2019년. 이해해 여러분? 그래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무지하게 많을까 적을까? 무지하게 많겠죠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해당되는 중소 중견 기업이냐를 확인하시라고. 아셨어? 내년에는 무지하게 있을 테니까. 이해되셨죠? 왜 올해 없는 줄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잖아.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만 여러분 중소 중견 기업은 파악을 해? 여러분 맞아? 해당돼? 파악 잘해 여러분요. 그리고 당연하잖아. 생각해봐. 회사가 5년치 적금을 들어서 5년째 되면 근로자가 가져간다며 맞나? 그럼 5년째 근로자가 받아가잖아. 그게 그 5년째 근로소득이라고. 그럼 세금이 많이 높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50% 감면해준다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따 하지만 빨리 칠판 여러분 앉아 계신 분도 다 사이버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 어떻게 달라? 이 제도는. 빨리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은 어떻게 달라? 환장하겠네. 다시요. 냉정하게 알아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문가야. 비전문가. 빨리 전문가 되세요. 공부들 하셔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이 제도랑 또 다른 거지. 그죠? 청년들을 오래 붙잡고자. 근데 얘네는 정기예금이 몇 년짜리야? 2년 내지 3년짜리 두 종류가 있어.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이 일부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는 거야. 이 세금 올려서 이런 데다 투자하겠다는 뜻이야. 이해해 여러분? 정부가 내. 그럼 빨리 만기될 때 2년째 3년째 따지면 정부가 준 돈이 근로소득일 거 아니야. 맞다 그래죠. 맞아? 근데 그건 왜 아직 안 해봤어? 2016년에 나온 제도야. 빨리 칠판 큰일 났네. 몇 년도에 도입한 제도라고요? 몇 년짜리가 있다고요? 올해 해당이 돼 안 돼? 2018에. 2년이면 내가 꼽아줘야 돼. 16이면 17, 18 걸렸어 안 걸렸어요? 걸렸잖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년짜리 타먹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소득세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뭘 알아야 때리지. 알아야 때리지. 여러분 국가가 청년한테 일정 금액을 준 거지 맞죠? 그걸 세금 안 띨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여러분이 그래 순진해? 당연히 과세겠죠. 그런데 이걸 빨리요 해본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지금 안 띄고 있다. 이 강의 듣는 분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에 전화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는 중소기업분들 이런 분들 바로 관할세무소에 가면 여러분 담당과가 있어. 법인세과가 있어. 법인세과가 가면 여러분 담당 직원이 있어. 어이 담당 공무원님 우리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어서 2년짜리가 올해 만기됐어요. 얘네들이 지가 낸 돈이고 국가가 준 돈이 얼마입니다. 이거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원천징수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가지고 원천징수 하시라고요. 제 말 알았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들 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고요. 14번 여러분 대답. 요새 인터넷 보셨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던데 이 얘기 기억나요? 아주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수백 건씩 올라와 이 기사. 여러분 대답 알아요? 여러분 중소기업이세요? 여러분 청년이 들어오면 소득세 감면해준다는데 이거 그죠? 칠판 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놈이에요. 가요? 이 제도는요. 여러분 12년부터 나왔어요. 2012년에서 13년까지 그저 잘 봐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이고요. 여러분이 청년이면 입사한 날로부터 3년간 세금을 100%를 없애. 그러니까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제도잖아. 조심해요. 이때 중소기업만 되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20개 업종이 되니까 모든 중소기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청년의 나이 잘 봐. 청년의 나이는 만 29세 미만이에요. 계약하는 날 조심해요. 너무 많이 물어보네. 첫 직장 아니에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친구 나이가 군 복무 기간을 빼고 만 29세 미만인데 중소기업에 취업했어. 이해돼요? 첫 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9세 전에 중소기업에만 입사하면 3년간 100%. 이때 이런 질문 나오겠네? 회계사님, 요때 잠깐 다시 대기업에 요 기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인데 이 안에 중소기업이 있을 때만 감면되는 거예요. 감면돼 주시고요. 100%야. 그러다가 이 제도가 2014년부터 2년간은 또 어떻게 된 거야? 2015년까지는 이때는 50% 감면으로 축소가 된 거고 이때 이분들이 2016년부터 올해 2018년 말까지는 똑같은데 70%인데 얼마? 이게 150만 원 한도야. 그러니까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줘. 나 평생 처음 봐 이렇게 세법 바뀐 거. 2018년 연도중에 법을 바꾸는데 첫째, 청년의 나이가 군복무 빼고도 만 34세야.
그리고 이 기간을 5년으로 바꿨고 그리고 무조건 90% 감면이야. 150만 원 한도로. 그리고 무조건 다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이야. 어떤 사례로 붙냐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청년인데 7월 10일 날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입사했어. 이때만 28세였어. 그러면 대답 3년이면 언젠데? 7월 며칠까지야? 10일이라고 생각했겠지. 3년이 되는 달에 말일까지 감면이야. 그럼 이 친구는 50% 감면했어. 맞아? 작년에 8, 9, 10, 11, 12는 못 받았어. 근데 법이 바뀌면서 빨리 몇 년으로 바뀌었어? 5니까 2019로 가.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미 작년에 감면이 끝났지만 올해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또다시 감면이 90%에 150% 감면이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이런 제도는 나 평생 처음 본다. 다 절대 작년에 못 받은 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케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봐. 이 사람이 옛날에 31세였으면 어떻게 돼? 아예 감면이 안 됐을 거잖아.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기간은 다시 감면되는 거야. 이건 죽이지? 이건 정말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어마어마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봐봐. 잘하면 봐요. 2013년에 입사한 사람도 뭐야? 5년이면 올해까지 걸리지. 맞죠, 여러분? 그지? 5년에 걸리지, 그지? 걸리지. 그러면은 옛날에는 몇 프로 감면이었는데. 그럼 이번에 바뀐 건 몇 프로야? 그런데 한도도 있잖아. 옛날에는 전액이고 지금은 90%에도 150 넘어가면 안 해줘.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 소급 적용해버리면. 옛날에 이 사람이 끝났는데 다시 해주지. 그러나 전액이야 아니면 90% 150이야? 90% 150을 해줘야 돼. 이걸 국세청에 또 원 없이 물어. 법인세과에. 왜? 케이스가 많은데 국세청은 일부 지침이 내려왔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논란만 있어. 그냥 여러분 이렇게 2018년부터 남아있는 5년의 기간 동안 그죠? 늘어나고 해서 90% 150을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국세청에다 신고해주는 서류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겠지? 있어 서류가. 이번에 전부 다 내야 된다. 5년이니까 연장됐잖아. 맞아? 기존에 냈던 사람 다 내야 돼. 다시 다 내야 돼. 언제? 연말정산할 때네. 내년 1월이나 2월에 그냥 오케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처음 봐요. 이런 세법의 개정은요. 그 다음에 15번 열심히 보지 마. 여러분도 들어봤죠? 뭐예요? 올해 언젠가부터 뭐죠? 올해 언젠가부터 여러분. 그쵸? 6세 미만 애들 10만 원씩 주는 거죠. 그죠? 그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올해 혹시 작년에는 여러분 애기들 중에 6세 미만의 어린애가 있으면 걔가 둘째부터 15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폐지됩니다. 올해는 그냥 어린애가 있으면 두당 15만 원, 30만 원 이런 개념이지. 오케이? 6세 미만의 애가 있다는 세액공제 없어졌습니다. 요거 아동수당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16번 중요하지 않고요. 보험료 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험료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의료비 세액공제에 가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 맨 밑에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 분이 거주자나 65세나 장애인이나 난임 시술비 등이 전액 공제 의료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많아도 다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 대상에 여러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입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그건 중증질환, 그죠? 희귀난치성 결핵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거 칠판. 이건 어쩌면 올해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말해봐. 중증질환이 뭔지 아세요? 중증질환이? 모르죠?
또 물어볼게. 건강보험 상정 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라는 건 어떻게 입증할 것 같아요? 동료들이? 참조로 간소화 의료비에는 절대 이 의료비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한 의료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해? 모르겠죠? 알아놔요. 건강보험 상정 특례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 누구라도 암에 걸리면 병원이 자동으로 건강보험 상정 특례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본인 부담분이 5%로 줄어들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엄청나게 이해돼요? 그런데 이건 아시죠?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를 이런 거라고 확인해 주는 서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는 의료비 영수증에도 절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에도 안 뜹니다. 일반 의료비로 뜹니다. 여러분이 또 병원 업무과에 가서 이 사람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잖아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라고 별도로 종이에다 써오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상정 특례자 암 환자 의료비라는 걸 입증해야만 추가 공제됩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이해해요? 지금 이거 안 적는 분들은 뭐냐 이거 그죠? 옆에다 써달라고요 제발. 암 환자인데 병원에 어떤 간소화도 얘를 입증하는 서류가 안 나온댄다. 병원에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다이다이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와야 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는 확인서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A4 용지 아무데나 여러분이 써가서 이 사람은 건강보험 상정 특례자다. 병명이 무슨 암이다. 확인찍 도장 찍어달라. 이래서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얘기해야만 전액공제돼요. 오케이? 잊어버리지 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면 이걸 입증하는 방법을요. 저희는 이 법을 만든 사람들한테도 오케이? 병원에도 다 물어봤어 이거. 이해하셨는가? 그냥 법 만든 사람들도 열심히 잘 확인해서 하라는 말밖에 못해. 이해했죠? 난 얘기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오른쪽에 18번에 월세 공제입니다. 월세는 원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가 일정 금액을 10%인데 오른쪽에 총급여액이 여러분 5,5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12%로 월세 공제율이 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총급여액이 5,500일 때는 월세가 2% 세액공제가 올라갑니다. 좋은 공제 맞죠? 세액공제가 늘어나니까 넘기셔서 19번 안 봐도 되고 20번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이 작년까지 세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법정 지정기부금은 5년간 2월 공제된다라고 배우시거든요. 이번에 10년으로 법이 바뀝니다.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정말 이건 더럽게 어려운 일입니다. 10년간 이걸 팔로우 한다는 얘기는. 다만 화살표 보세요. 몇 년 거부터 10년이라 그래요? 2013년이라고 나오죠. 그죠? 나오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놈입니다. 너무너무. 이건 뭐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네. 지금은요. 그죠?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서식이 바뀌는 건 다 맞겠고요. 12, 13, 14, 15, 16, 17은 안 합니다. 그냥 이런 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다만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15페이지에 5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신 거 맞지 않을까? 빨리 할게요. 여러분 혹시 올해부터 종교인들 세금 낸다는 얘기 들으시지 않아서 들었죠? 그죠? 목사님, 스님들 올해부터 내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활동비라고 나와요. 종교활동비는 뭐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라서 목사님들이 월급을 1,000만 원 받을 때 종단에서 너는 종교활동비가 600이야?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600이 비과세돼. 빨리요. 참 좋겠다. 그죠? 우리 근로자는 이런 거 없죠. 그죠? 내가 700 적으면 700이 비과세돼.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들이 종교인 소득 과세를 억셉트한 겁니다. 이 비과세 때문에. 또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제 쉽게 대통령님 말씀하고 이게 정의냐라고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왜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정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월급쟁이들 불쌍해서. 여러분은 받는 게 다 과세되는데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활동비 비과세 쓰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좀 웃기지 않아 여러분 생각엔? 맞아? 그냥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다 봐줘. 스님이니까 그럼 여러분 착하고. 다만 이래서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알아놓으세요. 넘어갈게요.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5페이지로 가서 이제 진짜 연말정산이 뭐예요?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연말정산이 뭔지는요. 일단 여러분 36페이지 봐주세요. 자, 칠판 잠깐 뭐 쓰지 마세요. 책에다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이거든요. 소득세법은 여러분 열거주의라고 그래서요. 열거된 것들만 이제 소득세 내는데 용어 하나만 잡아줄게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과세기간이 얘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건 12월 말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열거된 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빨리 봐요. 뭐예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고 이렇게 소득이 있고요. 종합은 뭐뭐뭐라고 돼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러분 대답. 종합소득은 빨리 화살표가 무슨 과세? 빨리 무슨 과세?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는 무슨 과세라고 써 있어요?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라고 써 있고요. 칠판 봐줄래요? 여러분요.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자, 봐요. 종합과세라는 거 그냥 여러분이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요 6가지 소득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요. 내년 5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여러분이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거. 오케이? 요게 종합과세고요. 왜 6개를 합산하는지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2%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더해버리면 아무래도 높은 쪽 걸리죠. 누진세거든요. 이래서 내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달이고 여러분이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을 때 내는 거랑 부동산들 팔 때는요. 그냥 그 팔 때 그냥 내요. 팔 때 그냥 안 합치고 따로따로 내요. 요런 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결론, 우리나라 소득의 종류는 총 8개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열거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그죠? 열거 안 된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이혼할 때 받는 위자료 없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받는 거 세금 없고요. 둘째, 여기도요. 그렇죠?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고 있어요. 상장법인 주식을 파는 분들 조금 갖고 있다가 이런 건 법에 없어요. 없으면 이 소액주주들이 이 상장법인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이런 게 열거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당연히 뭐가 있어? 지금 보면 근로소득이 있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는요. 1,7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700만 명이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에 직접 신고해야 되는 게 원래 법인데 이러면 어때요? 너무 좀 난감하죠. 1,700만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월급을 주는 게 회사잖아. 회사더러 회사야 언제? 내년 2월에 뭐 근로소득만 가지고 다른 소득 하지 말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네가 5월에 해야 될 거를 회사가 2월에 대신 신고를 해주라. 여러분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원래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1,700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원래는 내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데 회사가 내년 2월에 미리 개인의 세금을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월에 다른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연금이 기타 있다면 이 사람은 물론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이러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선진국은 없어요. 선진국은 그냥 본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이. 미국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4월 15일에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죠. 맨날 언젠간 없어질 거고 제 생각엔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연말정산. 다만 연말정산 업무가 없어진다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 일부가 없어지고 먹고 살 방법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고요. 주위에 아웃소싱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죠? 그 친구들도 다 어떻게 굶어 죽어야지 뭐. 시행되면.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선진국처럼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는 게 맞고요. 시스템도 다 이미 셋업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다만 아직 용기들을 못 내요. 그래서 그냥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원래 없어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개념이고요. 이런 거 배울 때 하나 배우죠. 칠판 잡을게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받고 주식 투자하면 배당 받죠? 여러분 외워요? 이런 걸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금융소득. 근데 아실 건데 여러분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빨리요. 은행에서 세금을 띄고 주는 건 알 거예요. 몇 프로 띄는 거 아세요? 소득세를 14%를 띄고요. 지방소득세를요. 1.4%를 띄어서 요거를 15.4를 띄어요. 그리고 외울래요? 요거 소득세를 띄는 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띄는 건 특별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행이나 회사가 이자나 배당을 줄 때 여러분 일단 세금을 미리 띄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5월에 신고하는데 외워요? 빨리요? 금융소득이 1년에 합쳐져서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뭔데요? 이렇게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끝나요. 외우실래요? 이런 거를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그럼 자 빨리요. 1년에 이자 배당액이 빨리 얼마 이하라면 2천만 원 이하라면 여러분은 요 이자 배당을 월급과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안 해?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빨리요. 궁금하네요. 1년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금리 인하 때문에 얼마 없다고 그러네요. 6만에서 7만 명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도 은행에서 이자 배당은 있지만 빨리 뭐야?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분리과세로 5월 달에 신고하지 않으셨고요. 또 개인 사업 안 하시죠? 연금 있으세요? 아직 늙어 보이지 않는데. 기타는 뭐 로또 같은 거 된 적 없죠? 그럼 여러분은 6개 중에 근로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5월에 신고를 해본 적이 없는 것뿐이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월급이 있지만 사장님이나 회장님 같은 분들은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또 이런 분들 중 여러분 동기 중에서도 엄마 아빠 부자면 부동산 임대나 이런 사업소득 있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요. 지금 늙었지만 회사 생활을 아직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러면 이분들은 5월 달에 별도로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고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 연말정산 빨리 한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기본 로직하에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는 월급쟁이가 1,700만 명이 있는데 본인이 5월에 신고하는 게 어려우니까 회사가 법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회사가 내년 2월에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회사가 대신 세금 계산을 해주래. 이게 연말정산이고 우리가 오늘 그걸 배우러 모이신 거고. 다만 7시간 배워서 처음 하는 분이 연말정산 한다라는 건 여러분 넌센스죠. 이건 애들 장난하자는 얘기야. 7시간 배워서 여러분이 연말정산 한다고? 여러분 저랑 장난해? 저 연말정산 강의만 30년 했어.
30년 택도 없는 소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두 부류가 있어. 나는 꽤 해봤다. 그런 분들은 올해 뭐가 바뀌었을까? 또 1년에 한 번 하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거든. 그걸 리마인드하는 시간도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 안에 혹시 있어요? 사이버로 보시는 분. 사이버로 보시는 분 이거 보지 마. 여러분 이거 봐서 연말정산 못해. 당장 끄고 16시간짜리로 바꿔. 이해하셨죠? 공부 안 돼. 7시간 이 수업을 듣고 무슨 놈의 여러분이 연말정산에 저랑 다시 장난하세요? 연말정산이 우습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못해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연말정산은 컴퓨터가 한다라는 생각 있죠? 그렇죠? 또 요새 젊은이들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돌아가서 해 여러분이 알아서. 컴퓨터가 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그러시면 이런 수업은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뭘 이런 걸 듣지? 이러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소득세법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세법입니다.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시간은 연말정산의 흐름을 잡고요. 16시간 복습 동영상 드린다고 그랬죠? 그걸로 천천히 잡으시면 되고요. 저한테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여쭤봐도 돼요. 자, 2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연말정산이란 뭡니다 써 있고요. 여러분 26, 27페이지 빨리요. 보니까 어때요? 페이지가 어때? 글씨가 굉장히 조그매 보이죠? 이건 어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연말정산에서 어렵다면 뭘까? 보나마나 수정신고 어떻게 해요? 가산세는요? 경정청구는요? 오케이? 그런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보지 마세요. 지금 본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자 드디어 다음 페이지부터 나가 이제 진짜 개념이 좀 나오네요. 거주자 비거주자. 여러분 칠판 앉아 계시고 사이버로 보시는 분 7시간의 배불은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시간은 날라다니고요. 일부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부터는 천천히 가요. 그게 소득공제, 세액공제고요. 그러니까 비과세까지 하는 게 일부예요. 그래서 다음 둘째, 셋째 시간은 무지하게 말을 빨리 할 겁니다. 이해하셔서 하고요. 그 대신에 16시간 들으시면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다 잡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남은 2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다, 7째 시간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할 겁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요.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보시는 분, 우습게 하시는 분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컴퓨터가 하는데 저 앞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연말정산이 대단하다고 저렇게 얘기해? 전부 다 컴퓨터로 잘 돌더만. 그러시면 이런 수업 듣지 마.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돌아가서 하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수업 뭐하러 들으셔? 개정세법도 다 책에 있잖아. 그렇죠? 다만 제 주장은 다르다. 연말정산은 여러분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인간이 만들었으면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어기를 해요? 내가 알아야 되지. 제 주장은 그거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한번 프로그램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천천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반드시 시간 여유를 가지고 16시간 동영상, 무료 동영상을 들으라는 얘기고 언제든지 저한테 그죠? 핸드폰으로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물어보셔라. 알았나요? 메일 보내지 마시고요. 이러시면 된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그죠? 말 안 했는데 이제 사이버로 보시는 분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이 있어요. 요거 1강 끝나고 이제 마감할 거거든요. 프린트 하셔갖고 들으시고요. 앉아 계신 분은 옆에 프린트물 올라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잡으세요. 사이버로 보시는 분, 이 프린트물은 있어야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1강 끝나고 다운 받으셔서 요거 프린트 하셔서 저랑 수업 들으실 거고 이 프린트물 더럽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놈들이 있어요. 꼭 앉아 계신 분도 버리시면 안 돼요. 책에다 넣어놓으시고요. 앞으로 수업할 때 할 겁니다. 1강을 마감하고 이제 2강에 빠른 속도로 거주자부터 나갑니다. 1강 마감합니다. 끝!